일단 아두이노를 설명할 때 제가 하는 방식은, 이 아두이노는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올려진 보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대한 이야기에서 먼저 시작하고요. 그래서 아두이노 보드를 먼저 꺼내 보면은 그 안에 이렇게 거미처럼 생긴 안 가져주시면 네. 생긴 이 칩이 있는데, 아두이노가 왜 편한지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거 아무래도 어려워 보니까 왜 편하고 왜 쉽다고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먼저 얘기하는데요. 이 아트메가라는 칩이 그냥 이걸 뭐 길에서 주웠을 때 이게 뭔지도 모를 뿐더러 어떻게 키는지부터가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근데 아두이노는 그나마 이 똑같은 보드라도 여기다가 이 칩에 나오는 핀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뭐 전원을 연결하는 것도 프린터에 똑같이 생긴 USB-B 잭이 있으니까 그 USB를 연결해 전원을 바로 연결해서 일단 켜볼 수 있다는 거, 불이 들어오게. 그게 큰 차이라는 거죠. 이 똑같은 칩을 사용할 때 그게 훨씬 쉬워졌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컴퓨터라는 겁니다. 컴퓨터인데 우리가 쓰는 이 데스크탑 컴퓨터나 스마트폰 컴퓨터처럼 운영체제가 올라가지 않고 하나의 프로그램을 내가 거기다가 하드웨어처럼 소프트웨어를 박아놓고 그 기능만 하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베디드라는 어디에 박혀있다, 인베디드, 펌웨어, 하드웨어는 아닌데 또 완전 소프트웨어도 아닌 그 중간에 해서 펌웨어나 인베디드라는 말이 쓰이는 거고요. 그런 얘기는 청소년들한테는 잘 안 하고 얘는 크고 비싼 컴퓨터다. 근데 얘는 작고 싸고 조금 멍청한 컴퓨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전기 전자 제품을 만들 때 사용을 한다고 해서 모든 전기가 들어가는 프로젝트에 아두이노를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를 사용하거나 전자적인 부품이 들어가는 제품을 만든다고 할 때 꼭 이게 컴퓨터가 필요한 건지, 컴퓨터가 필요 없는 상황인지, 그리고 컴퓨터가 필요하면 그게 얼마나 똑똑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아두이노를 쓸지, 아니면 아두이노를 안 쓰고 좀 더 간단한 회로로만 구성할 건지, 아니면 아두이노보다 더 똑똑한 컴퓨터, 더 빠르고 그런 프로세서를 사용해야 되는 건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는 딱 그 중간. 그래서 피지컬 컴퓨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아두이노는 이 피지컬 컴퓨팅, 그러니까 환경하고 소통하는 데 가장 많이 쓰이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두이노가 그렇다기보다는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그렇다는 거죠. 아까 예를 들면 어디 갔죠? 이렇게 전등을 켜고 끄고 하는 걸 만들 때는 아두이노가 필요 없어요. 일단 논리가 간단하고 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계산이 간단할 때는 이거를 전기 부품들로만 회로를 구성하는 게 훨씬 싸겠죠. 근데 컴퓨터가 필요한 경우에 컴퓨터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라즈베리 파이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런 컴퓨터도 있고. 근데 거기서 아두이노를 고르는 기준은 뭐냐면요,
일단 뭐 메모리가 적은 거, 그리고 여기 라즈베리 파이는 좀 잘 이게 전체가 안 나오네요. 이거 해상도가 제 탓이 아닌 것 같은데. 컴퓨터에서 핸드폰 바꿔야 될 것 같아서. 몇으로 바꿔요? 비슷하긴 한데. 그 정도 낫지 않나요? 이 정도로 합의 볼까요? 훨씬 강력한 프로세싱 파워, 그러니까 계산이 훨씬 빨라야 되고 생각할 게 많을 때, 생각할 게 많은 거는 이 오른쪽 라즈베리 파이나 얘네들은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거든요. 운영 체제가 있고 그 위에 프로그램을 올려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할 게 많다는 건 주로 이미지 처리나 데이터 처리에 많이 강하다는 뜻이고요. 이미지는 데이터가 많다는 얘기니까 사실. 그리고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이 뇌보다는 근육이 좋다고 표현을 해요. 귀나 감각이나 운동신경, 얘는 연합신경. 그래서 얘는 운영체제가 안 올라가 있다 보니까 거칠 게 없다는 거예요. 프로그램과 환경과. 그래서 입출력 핀과 사이가 짧기 때문에 센서 값들을 받아오고 빨리빨리 액추에이터로 보내는 거. 그래서 센서 값은 감각이고 액추에이터는 출력이고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할 게 많은 거냐, 빨리빨리 바깥이랑 소통을 해야 되는 거냐, 요거에 따라서 또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이유들, 아두이노를 언제 사용하냐, 아두이노를 쓸 거냐, 더 좋다기보다는 더 프로세싱 파워가 더 좋은 걸 쓸 거냐, 아니면은 아두이노 컴퓨터를 아예 안 쓸 거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두이노를 교육하는 게 되게 애매한 지점이 전 이 지점인 것 같은데요. 하드웨어, 전기전자적인 부분이랑 소프트웨어, 코딩하는 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두이노 교육을 할 때 거의 전기전자를 배제하고도 해요. 그냥 전기전자적인 부분은 좀 최대한 간단하게 하고,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시간에 맞추든 어디에 포커싱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좀 교육들이 많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좀 최대한 좀 중간 지점을 찾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보다 진도를 좀 많이 못 나가는 느낌은 있어요. 네. 뭐 아두이노란 해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랑 오픈소스 철학이다. 이거는 얘네 아두이노 회사에서 하는 말이고요. 재단이라 그래야 되나? 네, 아두이노 재단에서 이 세 가지를 아두이노라고 한다. 그래서 아두이노가 뭐냐 하면은 아두이노를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 하드웨어 보드랑,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이 개발 환경, 그리고 이 아두이노라는 언어, C++ 기반으로 되어 있는 이 언어, 그리고 이 아두이노가 공유하고 있는 오픈소스 철학이라고 이 세 가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항상 하고요. 그래서 아두이노를 다른 마이크로 컨트롤러 보드들도 많은데, 그 중에 아두이노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오픈소스라서 인터넷에 어떤 부품을 치든 구글 바로 밑에 연관 검색어가 아두이노라는 건, 아두이노를 사람들이 많이 써서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거를 문제 해결하기 가장 좋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용한다는 거고요. 근데 예전에는 막 아두이노로 이 어떤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지 막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많이 보여줬어요. 근데 요새는 그 강의 층에 따라서 이걸 많이 본 분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많이 좀 넘어가는 편이고요. 간략하게 하고요. 다음에 아두이노 보드를 처음 이제 꺼내가지고 이제 연결해서 바로 그 LED 깜빡이는 예제로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아두이노를 꺼내면서 이제 아두이노가 어떻게 생겼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합니다. 이거 제가 뜯어도 되나요? 네. 저는 안 받아가지고.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이미 뜯긴 뜯었거든요. 그래서 이 칩을 보면서 이 칩이 지금 이거의 전부다. 이 보드의 전부다. 얘를 쉽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지금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여기 디지털이라고 써있는 0번부터 13번 핀은 디지털 입출력 핀이어서 이 컴퓨터가 명령만 내리면 이 입력 핀을 0으로 이 출력을 0으로 할지 1로 할지 디지털이기 때문에 디지털 0과 1밖에 없으니까 입력이 0인지 1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핀입니다. 근데 컴퓨터에서 0이냐 1이냐 이거는 원래 추상적인 거잖아요. 실제로 이 전자제품에서 0과 1은 전압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5V로 구동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라서 여기서 0V일 때는 디지털 출력이 0이라는 건 0V라는 거고 출력이 1이라는 거는 5V라는 거고, 만약에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3.3V용이다. 그러면은 걔는 이제 출력이 1일 때 3.3V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는 이따가 얘기할 건데 0V라는 뜻이고요. 이 GND라는 핀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3개나 이 출력으로 핀을 내보낸 거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인이라는 핀은 아날로그 입력, 그리고 파워 핀은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파워를 공급하거나 다른 부품들의 파워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공급을 받기 위한 파워에 관련된, 전력에 관련된 핀들이고요. 여기 왼쪽 밑에 보시면은 이 전원을 꽂는 파워 잭이 있고요. 그 파워 잭이 9V도 들어올 수도 있고 12V도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전압 소스가 들어올 수 있는데, 얘를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맞는 5V로 정확하게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하는 부품이 여기 다리 3개 달린 레귤레이터고요. 그리고 또 그 전압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뭐 캐패시터 같은 거 달려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두이노 보드가 탔다, 냄새가 확 나고 그랬을 경우에는 거의 90%가 바로 이 레귤레이터가
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얘만 바꿔주면, 얘만 납땜을 떼서 붙이면 고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왼쪽 위에 또 뭔가 다리가 많은 부품이 있는데, 얘는 이제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TX RX로 보내는 시리얼 통신을 이 USB의 프로토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업로드 할 때 이 칩을 거쳐서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받을 수 있는 신호로 변경을 해서 USB 신호를 변경해서 보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칩이 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보드들마다. 그리고 똑같은 아두이노 우노 호환 보드라고 하는데 뭐 얘가 좀 달라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드라이버가 달라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 업로드 할 때 막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이런 예를 들어서 이 보드가 있다. 그럼 얘는 다르거든요. 일단 생김새부터 좀 다르죠. 그래서 뭐 리눅스냐, 윈도우 버전 몇이냐, 아두이노 개발 환경 버전이 몇이냐, 이거에 따라서 처음에 업로드 할 때 막 드라이버가 없어가지고 장치 관리자에서 인식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보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한 다음에 얘를 전원을 연결을 해서 첫 업로드를 합니다. 네. 첫 업로드 할 때는 이 브레드보드를 아예 연결 안 하고 그냥 아두이노를 킨 다음에 그 다음에 블링크 예제만 잠깐만요. 처음 키면은 이렇게 돼 있겠죠. 아두이노 정품 보드는 요새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처음 딱 연결하면 다 블링크 해제에 넣어놔요. 요새 호환 보드는 다 그렇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아두이노 정품은 블링크 해제가 안 들어 있었는데 그래서 딱 키면은 아무것도 안 켜져 있고 그럼 이제 얘를 깜빡여 봅시다. 이렇게 해서 코드를 깜빡이는 예제를 다운로드 받아서 넣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얘네들이 다 이렇게 블링크 해제를 넣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를 꺼봅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처음 딱 킨 다음에 키면은 바로 이 화면이 나와요. 뭔진 모르겠지만 얘가 처음 켰을 때 그대로 있었던 거니까 얘가 기본 세팅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업로드를 눌러보라고 하는데 네, 업로드가 바로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툴에서 보드랑 포트를 확인해야 되는,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이 계속 헷갈리니까 여기서 꼭 강조를 하고요. 일단 여기서 사람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막 1시간 이상 무조건 걸려요. 혼자서 좀 여기서 하는 사람이 있고 옆에서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걸 봐줄 사람이 있어야겠더라고요, 항상. 네. 인원이 많을수록 그런 필요해요. 네, 아이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못 따라가는 애들이 항상 네. 컴퓨터를 준비해주는 경우에 미리 드라이버를 다 설치해놓은 게 없어요. 준비를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컴퓨터가 준비되면 다 확인해놓고 다 해요. 네. 기본 세팅을 다 해놓고. 네. 근데 컴퓨터를 가져오시는 경우에는 그런 교육 형태에서는 안 되죠. 아니면 이제 컴퓨터 미리 메일을 안내 메일을 보내요. 네, 교육을 받았을 때 그분한테 이제 그 드라이브를 해체할 수 있게끔 미리 그런 링크를 걸어서 그걸 다운받아서 이런 거 그게 모두 못 해온 애들만. 네네.
준비가 좀 충분히 될 수 있는 환경이 있고 그렇지 안 되는 환경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트러블 슈팅하라 생각하고 만드는데 이거 인터넷은 다 되는 환경에서 할 거잖아요. 네. 무슨 안 되면 뭐 거의 다 항상 보이는 게 일단 인도에서 할게요. 장치 관리자에서 안 뜨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면 일단 돌아다니면서 안 된다고 하면은 먼저 이걸 뺐다가 다시 꽂아요. 그래도 포트에 안 나오면 장치 관리자로 들어가서 여기에 뭐 저는 드라이버가 깔렸으니까 그냥 아마 뜨겠지만 이 포트라는 게 뜨고요. 그 포트에서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드라이버 설치를 누릅니다. 네. 그리고 드라이버를 설치한 다음에도 바로 안 되는 것도 있고 바로 되는 것도 있어요. LG 노트북이 잘 안 되거든요. 그 껐다 켜요. 드라이버를 설치한 다음에 껐다 켜요. 컴퓨터 이게 하드웨어에 따라서 좀 다 달라요. 그래서 안 되면 드라이버 설치하고 껐다 킵니다. 사전에 이게 보드가 미리 누가 정해서 이거 미리 정해서 세팅을 어느 쪽에서 하는 거예요? 나도 있는 거고 이번에 만약 한다고 그러면 일단은 보통 저희가 하는 경우가 아니에요. 저희가 실제로 다 준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미리 알 수가 있는 거는 어떤 칩셋인지 네. 그래서 호환인지 네. 정품인지 어차피 정품은 거의 안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부분 다 호환도 하는 건데 호환도 특별한 기능이 있는 거 말고 그냥 똑같이 생긴 아두이노가 제일 좋아요. 그러겠네요. 네. 똑같이 이건 지금 근데 코어 얘는 FTDI 그러니까 오렌지 보드라서 근데 예전 아두이노 개발 환경에서는 맥은 따로 깔아야 돼요. 그래서 좀 달라요. 윈도우는 또 버전에 따라서 다르고 그래서 그냥 얘가 좋아요. 그리고 그 와이파이 보드도 있거든요. 와이파이가 붙어 나오는 보드나 뭐 다른 기능이 붙어 나오는 보드도 쓰면 안 좋아요. 걔네들은 다른 기능이 있다는 건 이 속에서 디지털 핀이나 아날로그 핀을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예제를 쓰냐에 따라서 막 보이지 않는 문제가 무조건 생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일단 툴에서 보드가 잘 선택됐는지 포트가 잘 선택됐는지 클릭이 안 돼 있는 경우가 거의 60%거든요 일단. 그래서 클릭을 하시라고 하고 업로드 하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그게 안 된다. 클릭이 클릭을 할 수 없게 포트가 아예 안 나와 있다. 그때 뺐다가 꽂은 다음에요. 또 안 나온다. 뺐다가 다른 포트에다 잘 꽂아보고 그때 뭐 드라이버 뭐 설치가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뜨면은 장치 관리자에 들어가서 장치 관리자에 들어간 다음에 이 포트에 얘가 이렇게 뜨면은 잘 뜬 거예요. 아두이노 우노 뭐 포트 번호 뜨면 잘 나온 건데 그게 안 뜨면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동으로 검색하지 말고 찾아보기로 누른 다음에 여기서 아두이노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드라이버를 연결합니다. 근데 20명이면 무조건 한 2명은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두이노
그 사람들은 컴퓨터가 좀 독특한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뭐 아니면 아두이노가 최신 버전이 안 깔려 있거나 아니면 그냥 이 하드웨어 자체에서 드라이버를 바로 안 될 때,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한다고 바로 안 될 때, 그 얘네들은 이제 재부팅이에요. 그 다음에 안 되면 그거는 그냥 옆 사람하고 지보라고. 왜냐면 그걸 해결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딱 거기까지만 합니다, 저는. 혹시 네, 여기까지 하면 1시간 훨씬 넘고, 좀 빠르게 하면은 1시간 딱 한 50분 정도 안에 앞에 설명을 좀 줄이고 한 4시간짜리 수업이다 이러면은 여기까지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질문 있으신가요? 제 생각에 이 20명 있으면 한 명이 도와주면 되게 좋은데 그거 어려우니까 초반에 이렇게 아두이노 좀 해본 사람들이 누군지 잘 봐놨다가 이렇게. 네. 이번에는 PC, 그러니까 장소 자체가 만약 한다고 그러면 그냥 컴퓨터실에 있는데 이런 데서 하는 건데 아직 그런 건 네, 컴퓨터실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는 다 노트북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스캔을 하면 구매해서 가져올 거예요. 아, 노트북이 준비되어 있는 네네. 그럼 거기다 여기다 설치를 해서 그 정부 선생님이나 평가 선생님이나 해놓으시 네, 미리 해놓게끔 저희가 얘기를 해놓을 수도 있고요. 아이들이 직접 제가 다운받아보는 것도 또 경험이거든요. 같이 아두이노 아이디 그거 들어가서 같이 소프트웨어 다운받고 그래야 자기들도 집에 가서도 자기가 다운받을 수 있는 거지. 그걸 다 스킵해버리면 아이들이 집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학교에서만 하는 거지. 네, 요즘 아이들 워낙 잘하긴 하는데 같이 한 번씩 해봐야지. 저 처음에 그게 헷갈렸어요. 근데 이거 그 뭐지? 기부해야 되나? 맞아요. 해야 되나? 그거 되게 고민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두이노 테드에 그 마시모 벤지 아두이노 만든 사람이 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를 보시면 아두이노 만든 약간 뒷얘기도 조금 나오고 초반에 어떻게 이건 좀 근데 되게 옛날 영상이에요. 언제 영상인지 모르겠는데 한 2010년 이전 영상이었던 것 같거든요. 요샌 잘 안 보여드는데 뭐 시간이 남거나 뭐 쉬는 시간에 가끔 트는데 한번 보시면은 처음에 아두이노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면 될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떤 생각으로 내가 이걸 만들었는지. 특히 또 애기들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동기를 처음에 부여를 안 하면 안 따라오니까 영상으로 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거 많이 보여주는 편이고요. 근데 뭐 오늘 근데 어떻게 쉬는 시간을 어떻게 할까요? 소환이 때가 되면 지금 풀어나가면 될 것 같아요. 가다가 그럼 중간에 지금 좀 1시 딱 안 쉬었으니까 이거 깜빡이는 거 얘기까지 하고. 네. 그래서 업로드를 하면 이 깜빡이던 게 멈추는 거죠. 네. 다시 해볼까요?
아, 그리고 강사가 미리 해놓을 일은 아두이노 이 프로그램에서 아두이노 프리퍼런스가 있어요. 환경 설정에서 이 폰트 사이즈를 적절하게 키워놓는 겁니다. 환경 설정에 폰트 사이즈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버전은 사람들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하다 보면 계속 업데이트 되는데 계속 업데이트 될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거에 따라서 막 색깔도 조금씩 다르고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막 헷갈려해요. 저건 빨간색인데 왜 나는 노란색이냐 막 이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다시 이 코드만 변경해서 얘를 다시 깜빡이게 해보겠다 하면서 깜빡이는 코드를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이 시간에 따라서 어떨 때는 그냥 블링크 예제를 변경하는 걸로만 할 때가 있어요. 일단 아마 메이커 아카데미에는 다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쓰는 거를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우리 손으로 깜빡이는 코드를 적어보자고 해요. 그 다음에 업로드를 누릅니다. 다 지우고 업로드를 누르면 밑에 컴파일이라는 오류가 생겨요. 컴파일 오류라고 뜹니다. 그러면서 컴파일은 이제 사람이 쓴 이 고급 언어인 C++에 기반한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언어를, 컴퓨터는 계산기일 뿐이잖아요. 100010101010 이렇게 되어 있는 기계어로 바꾸는 과정이 바로 컴파일이라는 과정인데, 여기서는 확인이라고 표시되는 거고, 저는 영어 verify라고 나오는데 여기 확인 버튼이고, 그 확인 버튼을 누르면 기계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이 언어를 기계어로 바꿀 수 있게 문법에 잘 맞췄는지 이거를 확인해주는 역할이고요. 업로드를 하기 전에. 그래서 만약 이게 안 되면 기계어로 바꾸질 못하니까 업로드도 안 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게 문법 오류라는 거예요. 빈장이. 그래서 무조건 있어야 되는 코드가 있다는 걸 여기서 설명을 하고, 그건 뭐냐면 void setup 그리고 void loop, 그러면서 이 함수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괄호 안에는 한 번만 실행되는 거, 아두이노에 전원이 들어왔을 때 한 번만 실행되는 코드들을 넣고, 이 루프 함수 안에는 한 번 계속 반복되는 코드들을 넣는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코딩을 막 해보는 거죠. 무슨 제가 맨날 예로 들던 게 뭐 있었는데, 아무튼 뭐 컴퓨터가 켜졌을 때 얘가 뭐 아까 프로젝트 중에 뭐 식물에 뭐 물을 안 줬을 때 트윗을 날린다, 뭐 이런 코드를 짠다고 하면 처음 한 번 켰을 때만 실행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버를 만들고, 서버 만들기, 그 트위터 아이디 로그인 해야겠죠. 트위터 로그인 이런 것들. 그리고 루프 함수 안에는 트윗에 이벤트 보내는 거랑 계속 센서 값을 읽어야 되니까 센서 값 읽기, 이런 부분이 이 안에 들어간다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LED를 켜는 거기 때문에 LED 이 디지털 출력 핀인 13번 핀을 출력으로 하는 코드를 적고 그게 핀 모드 13번을 출력으로 한다. 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라이트 13번 하이 이렇게 하면 이 하이라는 건 이 디지털 출력을 1로 만든다는 거고 그게 사실은 5V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번을 5V로 만들고 끄는 건 로우죠. 그래서 디지털 라이트 13번 로우 이렇게 하면 껐다 켰다가 반복되지 않을까? 이래서 업로드를 먼저 해보라고 합니다. 일단 제 설명 그냥 쭉 듣고 받아 적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그러면은 얘가 그냥 계속 켜져 있어요. 사람들이 이거 왜 켜져 있을까요? 얘기를 할 때 1초 동안 쉬질 않는다. 컴퓨터는 천천히 이 줄 하나씩 읽는데 그 천천히가 컴퓨터에게는 엄청 빠르기 때문에 컴퓨터의 처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 눈에 껐다 켰다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켜지게 만들려면 컴퓨터가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다음 줄을 안 읽고 기다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딜레이입니다. 연기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얘는 딜레이는 밀리세컨드 단위여서 1000밀리세컨드 1초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꺼라. 그 다음에 업로드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해보면 그래도 꺼지질 않아요. 계속 켜져 있어요. 이러면서 생각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거랑 실제로 업로드한 거랑 결과가 달랐을 때 컴퓨터의 기준으로 한 줄 한 줄 읽어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번을 킨 다음에 그 다음이 손가락이 어디로 가냐면 딜레이 1000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끄는데 그 다음에 루프 함수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바로 키는 거죠. 그래서 껐다 바로 킨 다음에 1초 기다렸다 껐다 바로 키니까 꺼져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끈 다음에도 1000밀리세컨드를 쉬고 업로드를 하면 이제 1초 동안 꺼졌다 켜졌다 반복이 되게 되고 셋업 함수랑 루프 함수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디지털 출력 그리고 딜레이 함수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이렇게 안 하고 이그젬플에서 베이직스의 블링크라는 예제를 들어가면 바로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여기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다 주석이고 사실 우리가 쓴 코드랑 똑같은 코드는 셋업 있고 핀 모드에 13번 핀인데 이게 1.8 때부터는 13번 핀이 이 LED 빌트인이라는 변수가 그냥 내장돼 있어요. 아두이노 라이브러리, 기본 라이브러리에. 그래서 이 빌트인 LED, 여기 붙어있는 LED는 13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나 13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또 처음에 예전에는 이거 13이라고 돼 있어서 좀 낯섰는데 요새는 블링크 예제를 키면 이 빌트인이 들어가 있어서 또 변수 설명도 해야 되고 지금 프로그래밍도 모르고 전기전자도 모르고 이걸 지금 기준으로 하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또 쉽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어서 좀 시간이 좀 촉박한 강의다 그러면 이 블링크 예제를 킨 다음에 이 딜레이를 바꾸고
바꿔보는 걸로 뭐 300, 500 아니면 막 1초 동안 깜빡이다가 0.5초 동안 깜빡이다가 다시 1초 동안 깜빡이다 뭐 이렇게 바꿔보라고 하고 뭐 이런 이 숫자를 바꾸는 걸로만 그냥 이해를 시켜보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화장실 다녀올 시간을 10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근데 여기서 처음에 첫 시간에는 두 번의 고비가 있는데 첫 번째 고비는 이 업로드 하는 거, 두 번째 고비는 이거예요. 제일 기초 코드 업로드 할 때. 왜냐면 프로그램 코딩이라는 걸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경우에는 다 대소문자를 잘못 쓰고 다 이런 거 띄어쓰기 잘못하고 세미콜론 안 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코드만 계속 보다 보면은 이렇게 한눈에 보이거든요. 이렇게 돌아다니면 한눈에 아 이거다 이거 고칠 수 있는데 이거는 진짜 돌아다니면서 찾아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일 기본적으로 항상 제일 많은 거 순서대로 좀 보여드리면 세미콜론 없는 거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핀 모드 M. 그래서 딱 처음에 봤을 때 얘네들 색깔을 봐요. 얘네들이 빨간색인지 이게 제일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 괄호가 없는지 아니면은 일단 그냥 한눈에 딱 보고 그 다음에는 한눈에 봐서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밑에 에러 메시지를 봅니다. 그럼 여기 몇 번 줄이 틀렸는지 나오거든요. 6번째 줄. 지금은 짧으니까 6번째 줄이 잘못됐다는 걸 볼 수 있는데 근데 또 상황에 따라서 내가 뭐 5번째 줄을 잘못 썼는데 컴퓨터는 뭐 다른 줄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6번째 줄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위에 괄호를 안 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몇 번 줄이 잘못됐는지를 100% 믿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기도 역시 흐르려면 높이의 차이가 있어야 되고 흐를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된다. 높이의 차이가 있다는 건 높은 곳이 있으면 꼭 낮은 곳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뭐 5V가 아니라 12V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12V가 낮은 곳이 있지 않으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위험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또 아무리 이게 이 LED에 12V를 연결한다고 해도 낮은 곳에다가 연결하지 않으면 전기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LED를 켤 수 없다. 그래서 처음에 전기 회로를 연결할 때 가장 많이 생기는 문제가 그라운드를 연결하지 않았을 때 이 그라운드가 바로 낮은 곳의 기준이 되는 0V를 그라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0V는 높이로 얘기하면 0층인 거고 5V는 5층인 거예요. 그래서 5층에서 0층으로 계속 전기가 흐르려면 길이 있어야겠죠. 길이 없다는 거는 이렇게 여기도 5층인데 안 떨어지고 막고 있잖아요. 이건 저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항이 클 경우에는 흐르지 않고 전기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좋은 설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의 경우에는 계속 낮은 곳의 전류를 계속 높여주는 게 뭐 펌프 같은 거라면 전기에서는 배터리 같은 게 계속 높이차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전하를 계속 높은 데로 다시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작업은 이 부품들에 잘 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우리가 원하는 회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 회로를 만들어줄 때 프로토타입 할 때 가장 편한 방법은 이 브레드보드라는 걸 이용해서 전선을 꽂았다 뺐다 해서 여기저기 연결해 볼 수 있는 거. 잘 들리세요? 네. 여기저기 연결해 보는 건데 일단 브레드보드를 가장 잘 쉽게 이해시키는 방법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막 어린 학생들일수록 막 여기 꽂았다 저기 꽂았다가 막 하다가 알더라고요. 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막 자기가 꽂아서 알아요. 근데 그 이후로는 오히려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시키는 방법은 이 뒤를 까가지고 하나를 좀 희생해서 뒤를 까가지고 이렇게 돌려보는 거예요. 뒤를 까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아 여기다 꽂든 여기다 꽂든 똑같이 금속으로 연결이 돼 있구나 를 알아서 그걸 설명하는. 그 다음에 이 깜빡이는 13번 핀이 5V가 됐다가 0V가 됐다가 한다는 얘기인데 이 핀에 이게 꽉 묶겠네요. 이거는 저만 해보겠습니다. 지금 받으신 건데 제가 쓰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이거 잠깐 끝나갔어. 아 그래요? 끝나갔어. 그래서 여기 13번의 핀에 꽂으면 얘가 5V가 됐다 0V가 됐다는 건데 전기가 계속 흐르는 회로를 만들려면 얘가 0V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직접 연결하게 되면 자유낙하랑 똑같은 거예요. 이걸 쇼트라는 거 부르고 5층에서 0층까지 아무 저항이 없이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속도가 엄청 빠르겠죠. 그럼 속도는 전기에서 속도는 전류라고 완벽하게 대칭할 수는 없지만 전류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전류가 엄청 커지고 그러면 이 보드를 망가뜨릴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연결하면은 그냥 얘가 꺼져요. 그냥 망가져요? 여기 보호 회로가 있어서 네 그냥 얘가 꺼지고 한번 해보는 애들도 있으시죠? 네 그냥 꺼지고 말아요. 근데 망가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얘 보통 컴퓨터에 연결돼 있는 상태에서 쇼트가 났을 때는 잘 안 망가져요. 근데 파워 소스가 꽤 강한 거예요. 9V 이상 아니면 5V 2A 이상짜리를 연결해 놨을 때는 잘 타요. 그게 탔을 때도 보통 이 레귤레이터가 탑니다. 네. 무슨 얘기였죠? 네. 그래서 LED가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다. 그리고 LED는 다이오드인데 다이오드는 전기를 한쪽 방향으로만 흘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는 안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3번 핀이 5V일 때 그라운드가 0층이죠. 그래서 5층에서 0층으로 떨어지는데 5층에다가 긴 팔을 연결하고 LED에 긴 팔을 연결하고 짧은 층에다 연결하면 이렇게 켜지는 거죠. 그래서 5V가 될 때는 전기가 흐르다가 0V가 됐을 때 13번 핀이 0V가 됐을 때는 로우일 때는
0층에서 0층하고 전기가 안 흐르니까 꺼졌다가 켜졌다가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계속 잡고 있을 수 없으니까 브레드보드를 사용한다. 그런 거고. 그래서 첫 번째 예제는 이 브레드보드가 가운데는 가로로 연결되어 있고 양옆에는 세로로 쭉 연결되어 있어서 얘랑 연결하고 싶을 때 가운데 5개 중에 하나에다가 연결하고 나머지 5개 중에 하나 연결하면 이렇게 빛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로에 대한 얘기 거의 이걸로 퉁치는 거고요. 네. 근데 조금 시간이 있을 경우에는 전에는 저도 저항을 써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조금 저항에 대한 얘기를 조금 포기하고 저는 다른 얘기를 더 많이 하는 쪽으로 바꾸긴 했어요. 저항이 안 뜨게 되면 네. LED가 수명이 짧아 빨리 꺼질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수명은 짧아지고 얘가 보통 2V 작동하는 애니까. 근데 상관은 없는 건가요? 네? 상관은 근데 교육할 때 근데 상관은 없는데 가끔 LED가 5V 한 5V 40, 20, 3 네, 20에서 한 40mA 줬을 때 그냥 터지는 애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교육하기 전에. 근데 네. 교육용 키트에 나오는 거 중에 바로 터지는 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다고요? 네. 색깔별로 좀 다른데, 네. 볼트가 이런 데 보면 바로 터지는 그쵸. 볼트에 여기 이걸 5V 꽂으면 13번이 아니라 5V 바로 꽂으면 아까는 3.3V 보셨어요? 탔죠. 타버렸는데. 아니요, 아까는 13번 피네. 아, 5V에 꽂으면은 5V에서는 여기에서 나오는 전류를 다 쓸 수 있어요. 300mA 타는 거죠. 냄새도 나고. 근데 여기 13번에서는 40mA까지 나와요. 네, 그래서 얘를 못 태우죠. 그래서 항상 5V 직접 안 하고 핀 번호에다가 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이제 적절하게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나오는 건 똑같은데 이거는 입출력 핀에서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컨트롤러가 내는 파워고 얘는 그냥 이 컴퓨터 전류. 원래 네. 전류고요. 그리고 실제로 프로젝트를 할 때는 웬만하면 이걸 뽑은 다음에 이 뭐라 하죠? 회로를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뭐라고 하는데 까먹었어요. 핫 와이어링인가? 이걸 연결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전원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하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인데 교육할 때는 이걸 뽑고 하셔라 하면 계속 뽑았다 꽂았다 하잖아요. 그럼 계속 포트 문제가 막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나요. 그래서 안 돼요. 왜냐면 다시 연결할 때마다 포트를 잡는 습관이 들어야 되는데 그걸 잘 안 하기도 하고, 그 컴퓨터에 따라서 다시 연결했을 때 뭐 이 포트가 안 잡히고 이럴 때가 있어서 사실 그 부분 좀 포기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LED 2개를 번갈아서 깜빡이는 걸 합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말로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저번에 이거 해서 뭐 빠르게 깜빡이니까 멈췄던 거 기억나시죠? 안 나시나요?
제가 빨리 보여드릴까요? 이제 LED 하나를 깜빡였으니까 직접 여기서는 이 코드를 가지고 두 개를 번갈아 깜빡여 보라고 해요. 그럴 때 상황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힌트를 줍니다. 일단 10번하고 19번이에요 지금 예제에서. 10번하고 9번이니까 여기에다가 어떤 줄을 추가하고 이 9번 핀을 끈다. 9번 핀을 끈다. 9번 핀을 켠다. 켠다죠. 켠다. 네. 켠다. 네, 이 두 줄을 추가하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추가를 하면 저는 좀 그 학생들한테 좀 많이 해보라고 시간을 좀 뺏기더라도 많이 해보라고 하는 편인데, 그래서 끄는 코드는 나중에 답을 알려주면 10분 정도 주면은 다 해요. 그러면 9번 핀을 켜고 이건 되게 쉽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코드를 추가하는 거는 다 하는데 뭐 문법 오류가 막 엄청 많이 나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문법 오류 해결해주고 업로드를 하면 네. 이것도 제가 아까 막 빼놨다 꽂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포트가 이제 나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빼놨다 꽂았다 하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깜빡이는데, 그 다음에 각자 얼마나 빠르게 할 수 있는지 딜레이를 줄여보라고 하면 10까지 줄이게 되면, 아니면 한 5까지 줄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안 깜빡여요. 근데 막 이렇게 하면은 깜빡이는 게 보이죠. 그러면 하나는 2로 하고 하나는 8로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뭔가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둘 다 너무 밝아서 하나는 1로 하고 하나는 9로 하면 그럼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얘는 어둡고 얘는 밝아요. 이게 컴퓨터, 그러니까 디지털로 작동하는 이 출력을 이용해서 아날로그 출력, 조금 희미하게 보이는 거, 0하고 1 사이에 0.1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깜빡이는 분포를 조절하는 거고, 그거를 PWM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그래서 얼마나 켰는지 20%는 켜고 80%는 껐으면, 예를 들어서 5V 신호였을 때 20%니까 1V가 나오는 것처럼 마치
눈을 속이는 거죠. 그게 PWM이라는 방식이고 펄스의 윗을 조절하는 거고, 여기 보면 디지털 핀에 PWM하고 물결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숫자 옆에 물결 표시가 되어 있는 핀들이 우리가 이렇게 디지털 라이트로 계속 깜빡이는 코드를 넣지 않아도 아날로그 라이트라는 기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하이 대신에 0부터 255 사이의 값을 막 넣으면 네, 뭐 200 이렇게 해서 막 넣으면 그 빛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아날로그 출력 희미하게 키는 PWM은 다 쓸 수 있어요. 사실 0부터 13번까지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내가 코드를 넣는 방식으로는. 근데 여기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기본 하드웨어 회로가 그냥 이 신호를 PWM 신호를 만들어주는 회로가 들어있는 애들은 이 물결 표시 있는 3번, 5번, 6번, 9번, 10번, 11번 얘네들만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이 아날로그 라이트라는 기본 내장 함수를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시간에 따라서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 집중도가 굉장히 빨리빨리 떨어지는 타입이라 계속 과제를 계속 내줘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막 점점 어두워 밝아지게 해봐라 이런 식으로 딜레이를 짧게 줘서 밝기가 점점 이렇게 바뀌게 하는 예제를 던져주고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네. 여기까지가 좀 빨리 끝나는 경우에 2시간에 되게 빨리 막 나가면은 2시간에 나가고요. 이렇게 12시간짜리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하고, 이거는 두 번째 시간에 전기 회로 막 얘기하면서 네, LED 4개 깜빡이고 는 것까지 합니다. 네. 그게 확실히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는 속도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설명을 잘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아날로그 출력하는 거, 디지털 출력하는 것까지 개념적으로는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연습. 그걸 연습하기 위해서 LED 4개, 8개 이렇게 깜빡이는 걸 해보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막 더 덧붙이다 보니까 압축이 잘 안 되는데, 이따가는 아마 코드를 다 일일이 돌아가면서 쓰진 않으니까 12시간짜리를 오늘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앞부분에서 설명한 게 많아서 좀 딜레마가 언제 포문하고 이프문을 설명할 거냐인데요. 저는 계속 바뀌었어요. 포문을 언제 설명할지를. 그리고 포문을 설명하려면 기본적으로 변수 설명을 해야 되는데, 변수를 또 언제 설명할 거냐. 그게 이제 사람마다, 강사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책마다도 다 다르고. 저는 일단 최대한 변수를 안 쓰고 계속 갈 때까지 가요. 이 LED 4개 깜빡이는 것까지 변수를 설명 안 해요.
변수고 뭐고 설명 하나도 안 해요. 여기 계속 변수 안 쓰고 LED 왔다 갔다 깜빡이는 것까지 합니다. 그래서 4개를 해보면 여기까지는 되게 재밌거든요. 프로그래밍에서 막 어려운 것도 안 생기고, 아 내가 이렇게 코드를 썼는데 내 생각대로 움직이네 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LED 4개까지 깜빡이고 나면은 여기서 변수를 설명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LED를 천천히 희미하게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거에서 변수를 설명하기도 해요. 2가지인데요. 저는 이 희미하게 할 때 켰다 끌 때 뽀문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해볼게요. 2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이 방식으로 하면 폼은 설명이 쉽고요. 이 LED 4개를 설명할 때 폼문을 설명하면 변수 설명하기가 좀 쉬워요. 일단 4개 깜빡이는 걸 보여드리면, 변수 설명하기 쉽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한테 8개, 4개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좀 시간이 좀 없으면 4개만 하고 많으면 8개 해가지고 LED 자유자재로 이렇게 왔다 갔다 과제를 주기도 하고 아니면 자유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10, 9, 8 해서 차례대로 뭐 켜지는 코드를 작성해보라고 막 합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좋은 팁 중에 하나 컨트롤 T예요. 컨트롤 T를 누르면 얘가 줄을 다 맞춰줍니다. 이렇게 사람들 코드 봐주면서 돌아다니면 막 사람들 코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T를 바로 눌러서 스케치상에서요? 네, 스케치상에서 컨트롤 T를 눌러서 일단 줄을 맞춰놓고 봅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뭐냐면 차례대로 LED가 켜지는 코드예요. 13번이 켜지고 10번을 끄고 12번을 켜고 13번을 끄고 11번을 켜고 12번을 끄고 네, 10번을 켜고 11번을 끄고 맞나? 맞네요. 근데 이게 되게 안 좋은 코드예요. 이렇게 쓴 이유는 일단 장수를 줄이고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데, 더 좋은 코드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고, 그래서 더 좋은 코드는 좀 길지만 미래나라 아니면 직장 상사나 다들 다른 프로젝트 공유하는 사람에게 보낼 때는 차라리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주석을 열심히 한번 받고 사실 10번, 11번은 꺼져 있기 때문에 지금 끌 필요가 없어도 계속 이 표시를 해주면 눈에 보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여기는 13번만 꺼져 있고 다른 건 꺼져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변수만 켜져 있고 다 꺼져 있는 상황. 하나하나 하면은 훨씬 내가 쓰려는 코드를 더 명확하고 보기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길어진다고 만족스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13번이 아니라 9번에다 연결해야 돼. 13번은 다른 센서나 이런 거 써야 돼. 그러면 13번만 적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좀 빠르게 하고 싶어. 모든 딜레이마다 다 이걸 바꿔줘야 돼. 근데 쉽게 하려면 변수를 선언하는 거예요. 변수 선언 설명을 하면서 LED 1, 13이라고 나중에 보면 13번이 왜 LED인지 못한지 알겠잖아요. 설명해서 그래서 이태저는 변수 형태, 그 다음에는 변수 이름. 변수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가문이 이름 같은 거고 그 가문에다가 들어가는 데이터가 정수가 될 수도 있고 문자가 될 수도 있고 하는데 그거의 형태를 알려주는 게 앞에 있는 변수 데이터형. 근데 거의 교육할 때 스트링 변수나 이런 걸 선언할 일이 없어요. 잠깐 플롯이라는 소수형이 나올 때가 있고 그 외에는 다 입혀졌어요. 이 부분은 그걸 자세히 그 자료로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변수를 쓰면 뭐가 좋은지를 좀 알 수 있게 딜레이 타임 같은 걸 많이 쓰는데 마이 딜레이를 1000으로 해놓고 루프함수 안에 있는 딜레이 모든 거에다가 마이 딜레이로 바꾼 다음에 위에서 딜레이 그란말이 바뀌는 그거를 보여줘서 쓰는 게 훨씬 빠르다. 그냥 하늘에 그 안에서 작업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포문인데요. 포문을 여기서 설명하면 조금 복잡해지고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 그나마 좀 빠르게 설명하는 건 희미하게 켜졌다가 꺼졌다가 다 그걸 할 때 천천히 꺼진 상태에서 켜졌다가 꺼지게 아니면 그냥 천천히 켜지게 코드를 짜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게 돼요. 근데 지금 힌트를 좀 주는데요. 출발해가지고 50씩 증가하게끔 부드럽게 켜놨다가 부드럽게 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딜레이를 줄이고 간격을 부드럽게 해야겠죠. 50씩 증가하는 게 아니라 1씩. 그러면
아니고 브라이트